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오늘은 현재 전 세계 최대의 채굴 암호화폐인 파이코인이 갖고 있는 특성 중 희소성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갖는 특성이 어떻게 파이코인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자원이 갖는 희소성이라는 특성을 경제학적으로 살펴보고 암호화폐에 있어서 이러한 희소성이 어떻게 정의되고 또 그러한 희소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암호화폐의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코인의 채굴 구조를 통해서 파이코인이 정말 희소한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희소성을 가진 자산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소유욕에 집착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고, 따라서 물리적 희소성뿐만 아니라 정신적 희소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고 있고, 이러한 욕망들과 희소성이 결합되게 되면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오늘은 투기에 의한 거품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의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희소성이란 자원의 제한된 공급과 인간의 무한한 결핍 사이의 격차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된 공급이라는 정의는 자연 탄생적인 제한일 수도 있지만 인위적인 제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소성은 크게 두 가지 상대적 희소성과 절대적 희소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로 금을 예로 들어 상대적 희소성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따라서 금 채굴자들의 채굴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면 결국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도달하거나 일시적으로 공급이 더 많은 시장에서는 가격은 다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금처럼 상대적으로 희소한 재화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공급도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가합니다. 반면에 절대적 희소성도 존재합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이미 세상에 없는 그가 더 이상 추가 공급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까지는 가격은 지속 상승하거나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희소성에는 수요 증가 때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급에 대한 추가 솔루션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지속 상승하게 됩니다. 바로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원의 희소성을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바로 디지털 희소성을 지닌다고들 말합니다. 디지털 희소성은 영구 불변적인 제한된 공급을 갖도록 코딩이 될 수 있다는 절대적 희소성의 법칙을 따르게 되고, 비트코인은 바로 이러한 디지털 희소성을 2100만 개의 공급으로 개척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자산으로 오늘날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제한된 절대 공급량으로 상대적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수요와 기대감을 통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가 가지는 독특한 희소성은 달러와 금, 비트코인을 비교하면서 충분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달러는 이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발행할 수가 있고, 그 구매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라지는 극강의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므로 더 이상의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은 채굴에 투입되는 에너지 양에 비해서 희소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들에게 삽자루 하나씩을 건네주고 채굴을 진행하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공급이 시장에 넘치게 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은 결국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위쪽 차트는 지난 30여 년간 금 가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상대적 희소성을 지닌 금이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기보다 지속적인 하락을 진행하였고, 최근 전쟁과 하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국면을 보여주는 것은 이미 금은 달러와 결별하고 서서히 그 저장 가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가격 추이는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절대적 희소 가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채굴에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어도 이미 코딩에 의해서 제한된 고정 공급량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오히려 반감기를 통해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적절한 수요가 지속된다면 그 희소성이 유지되고 저장 가치가 더 강한 상품으로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2011년 이후에 10년 동안의 비트코인과 금, 그리고 S&P 500 지수의 수익률 비교해서 투자자들이 무엇을 가장 희소한 자원으로 보고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집품이나 정부 채권,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과의 비교에서도 희소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요인 비교
비교해서 더 높은 저장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코딩을 통해서 절대 수량 제한과 또 거래나 전송 시 발생한 비용의 소각 등을 통해서 장기적인 저장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추종자들은 비트코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4단계의 발전 과정 중 아직 그 2단계에 해당하는 저장 가치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고 향후 거래 수단이 됨으로써 진정한 화폐로 인식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파악해본 암호화폐의 기초통화인 비트코인의 희소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은 어떠한 희소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희소성의 논리를 동일하게 채용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은 발행 예정량 1000억 개 중 약 650억 개를 채굴자가 네트워크에 접속에 기여하고 즉 채굴 버튼과 락업, 앱 보상, 노드 활동 등을 통해서 일반 채굴자들이 블록체인 형성에 기여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1000억 개와 2100만 개라는 파이코인과 비트코인의 절대적 숫자의 비교가 그것입니다. 현재까지 개인들에 의해서 채굴되었다고 알려진 약 300억 개의 파이코인과 약 1900만 개 정도가 채굴된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과연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식이 그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절대적 희소성을 갖게 된 이유는 코딩에 의해서 제한된 절대 공급량과 함께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장 가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확대되고 오늘날의 가치로 상승했다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코인 역시 이미 코딩에 의해서 정확히 제한된 공급량이 결정되었고 다만 비트코인보다 절대적 숫자가 많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지난 13년여간 채굴 과정에서 첫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된 기념비적인 상품이고 또한 아직까지 그 쓰임새는 저장 가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단점도 우리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상위 10%의 지갑이 약 85%의 물량을 점유하고 있는 분배의 문제가 핵심 원인이며 한번 저장 가치로만 인식된 상품은 절대 시장에 상품처럼 유통될 수 없는 것이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발전 단계의 2단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코인은 비트코인과 동일한 개념의 절대적 제한 공급량을 지닌 상황에서 이제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용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비트코인이 원하는 마지막 4단계인 화폐 기능으로부터 반대로 시작하고 그 절대적 저장 가치의 인식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파이코인이 저장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현재 약 3,700만 병 정도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오픈 메인넷을 앞둔 2022년 4월 현재 과연 채굴자들이 보는 장기적인 파이코인에 대한 가치인식 수준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파이 락업 시스템을 대하는 태도에서 파이 채굴자들 대부분의 인식이 이미 파이는 저장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70% 가까운 수준의 채굴자들이 3년의 락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의 90% 이상의 수준의 채굴자들이 6개월에서 혹은 1년 이상의 락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이는 테스트넷을 통해서 이미 약 2천만 개 이상의 지갑이 형성되고 있고 이것은 비트코인의 약 2017년 수준의 지갑 수준과 동일하고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의 거래를 통해서 합의 가격이 형성되면 더 많은 수준의 지갑, 물론 오픈 메인넷 때는 약 5천만 명에 가까운 5천만 개에 가까운 지갑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원하고 있는 3, 4단계의 성장 단계, 즉 거래를 통해서 통화 가치가 형성되는 발전 수준을 이미 파이는 2022년 하반기에 시작할 것이고 이미 많은 전문기관들이 2022년도가 암호화폐가 거래 통화로 사용되는 원년으로 예상하고 있을 만큼 시장 분위기 또한 크게 성숙된 상황으로 파이코인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잠시 파이코인이 실제 어느 정도의 희소성을 구체적으로 갖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희소성은 거래 증가와 사용 증가와 맞물려서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채굴이 반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트를 보시면서 먼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가정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이고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나온 숫자를 검증하시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정 자체가 틀리는 것이고 비약적이며 저의 개인적인 해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이코어 팀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논리적인 연산을 준비할 자료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모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정확도보다 단순하지만 저의 논리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3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 3,300만 명이 300억 개를 채굴
채굴하였으므로 단순히 월간 9억 900만 개, 연간 109억 개를 채굴하였습니다. 시간에 따른 채굴자의 증가와 반감기의 적용은 2021년 12월 말 메인넷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모두 디폴트화되었다고 판단하고 결국 33개월 동안 3,300만 명이 개인당 월간 27.55개의 파일을 채굴한 셈이 됩니다. 2022년 3월 1일 기점으로 절대 채굴률이 약 75% 가까이 감소하고 3월 14일부터는 락업과 앱, 노드 보상 공식이 적용되어서 실제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2022년 2월까지 채굴률 대비 약 75%까지 하락했던 채굴률이 3월 14일부터는 다시 50% 정도 수준으로 회복하고 채굴하고 계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다시 적용된 것처럼 약 15%씩 매월 반감기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연말까지는 3,300만 명이 아니라 약 5천만 명으로 채굴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면 당장 2022년도에 채굴 예상이 되는 파이는 총 47억 5천만 개입니다. 2021년 채굴량으로 예상했던 109억 개 대비 약 57%가 줄어든 셈인데 이젠 조금 양보해서 매년 이렇게 반감기가 적용되면 연간 약 50%의 채굴이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바로 오른편에 5천만 명이 10년 동안 채굴하는 양과 1억 명이 10년 동안 채굴하는 향후 연간 10년 총 채굴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각각 2032년까지 5천만 명이 채굴하였을 경우에는 총 111억 개가 채굴이 되고 1억 명이 채굴하였을 경우에는 약 176억 개가 채굴이 되어서 그럼 현재 예상되는 약 200억 개의 KYC 통과 수량과 2022년 채굴량 그리고 2032년도까지 총 10년의 채굴량을 살펴보면 1억 명이 채굴한다고 해도 월간의 반감기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 376억 개가 채굴됩니다. 총 650억 개를 채굴해야 하니 여전히 247억 개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매년 50%씩 채굴 반감을 가정하면 다음 10년 그리고 또 10년 총 30년이 지난다고 해도 여전히 650억 개의 채굴은 머나먼 산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비트코인처럼 약 140년간 채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비약적인 가정을 기본으로 해서 향후 10년 동안의 파이 채굴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런 장기 채굴의 상황에서 이미 파이는 메인넷 오픈 후에 분명 방금 전 테이블에서 예상해 본 2023년부터는 충분히 1억 명의 채굴자도 쉽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엄청난 디앱 등을 통해서 화폐로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폐쇄 메인넷 기간을 통해서 파이 락업은 이러한 희소성의 상승 효과를 준비하면서 매월 반감기를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되고 채굴자들의 인식 또한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장치를 통해서 파이는 드디어 저장 가치 수단으로 진화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채굴 인원과 플랫폼 인원의 증가와 함께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이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희소성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의 무한한 결핍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경험 효과를 통한 강렬한 기대 효과가 그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희소성의 최종 아웃풋은 가격 상승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이 일부 커뮤니티가 주장하듯 650억 개를 3,300만 명이 채굴하면 개인당 1,969개의 파이를 채굴하는 셈인데 이것을 1억 명이 채굴하면 개인당 가능한 소유량이 650개로 줄어들어서 파이는 희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우리가 오늘 알아본 과정과 비교한다면 지극히 단순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수량이 아니라 바로 저장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지만 절대 공급량을 이용해줄 사용자의 직접적인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은 수량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미래 가치를 그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